자, 이제 가격 내리고 매물 늘고 서울 중저가 단지 하락세가 뚜렷하다. 뭐 시장 동향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날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에 의해서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집값이 뚝 떨어진 거예요. 개인별 DSR 규제도 본격화되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그리고 집값 하락세는 계속된다라는 현실적인 언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는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사실상 거래가 끊겼다라고 현실적인 얘기를 지금 굉장히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주택시장 분위기가 이제 달라졌어요. 또 지난해 2030 세대의 패닉 바잉이 몰려 집값이 급등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여파로 기존 거래가보다 싼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중저가 아파트가 하락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들은 집값 하락폭을 지금 키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게 흘러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서울 주요 자치구별 매매 가격 변동률 했는데 역시 서초, 용산, 강남 여기는 오르는 방면에 송파도 떨어졌고요. 강동 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뭐 노도강을 위주로 한 곳들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진 추세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매매 수급 지수 항상 얘기하죠. 수급 지수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이제 200까지 얘기를 하고요. 0에서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이하다. 이제 88.1%예요. 그러면 집을 사지 않으려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이제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즉 100에 100보다 넘는 같은 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예전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가 공급 대비해서 수요자가 많았던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중저가 주택의 수요가 크게 줄고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면 중저가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관망세가 지속하면서 거래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마곡지구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나요? 평당,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이제 관심사죠. 평당 평균 1,235만 원. 예. 이 분양 원가예요. 예. 자, 한번 살펴보죠. 지난 SH공사가 이제 마곡지구에 있는 13개 단지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는데 1,09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가 분양 원가였습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도 기록을 했어요. 그 당시 분양이 안 됐을 당시 2013년도에 첫 분양했을 때는 그야말로 이제 분양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이제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겠죠. 침체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을 때 분양된 곳 6개 단지는 적자고 13개 중에서 나머지 17개 단지는 뭐 흑자지만 흑자폭도 크지는 않았었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뭐 1,200만 원대가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지금 마곡 같은 경우 13개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10단지, 8단지, 10단지, 11, 12, 14, 15까지 해가지고 쭉 분양 원가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대비해서 얼마가 분양 원가냐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자, 평당 평균 분양가는 1,235만 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평균 분양 가격은 분양 가격이 조금 높았는데 수익률이 한 4.7%밖에 안 됐습니다. 25평 기준으로
곱하기 1235만 원을 곱하면 3억 875만 원이에요. 이제 그거를 분양, 평균적으로 분양된 거는 3억 2,4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자, 마곡지구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3억대 아파트가 분양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사야죠. 예, 이게 분양이 원가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보면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또 건축비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분양 원가라는 것 그 전에 10년대 초반에 이렇게 벌어졌던 내용인데 어쨌든 지금 공개를 한 것은 유추해 보건데 다른 단지들의 토지비라든지 건축비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최저 분양 원가는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미리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자, 이거 굉장히 좀 재밌고 중요한 우리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제 쭉 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 분양 원가가 토지값인 택지 조상 원가 플러스 건축비인 건설 원가로 구성돼요. 분양 원가는 평균 건설 원가, 즉 건축비만 따졌을 때 보면요, 대략 한 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토지가가 있겠죠. 그러면 토지가는 아까 평당 1200 몇십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제하면 대략 토지 원가로 따진다면은 한 평당 한 500만 원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25평 아파트 기준으로 평균 건축비가 한 1억 7천, 분양 금액이 아까 3억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토지에 대한 금액이 원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 나왔네요. 택지 조성 원가는 평당 538만 원으로 25평 기준으로 1,345만 원. 아까 건축비 같은 건 한 1억 7천 정도가 됐는데 25평 기준으로 해도 1,300 얼마 이렇게 금액하면 토지 원가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 중 이제 공사가 LH공사가 택지 구입에 들인 용적비는 평당 353만 원이었네요. 약간 이제 그 토지, 그러니까 어차피 그 LH 같은 기관 자체가 이익을 내는 곳은 아닙니다만은 이 택지 조성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일만의 그 이익은 이렇게 정도는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식으로 2020년 이후 준공 정산이 예정된 당지 고덕 강일지구, 마곡주 9단지 또 미래 신도시 등 공사비 정산을 완료한 후 차례로 공개할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인데 많이 올랐겠지만 어쨌든 아까 마곡주 같은 경우가 25평 기준으로 3억대 분양 원가가 되는데 지금은 뭐 10억도 이제 넘는 그런 단지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길을 따진다면은 정말 이렇게 분양 원가대로 지금 대략 한 5억 이 분양 원가라고 했을 때 5, 6억에만 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이 꼭 왔으면 하는데 어쨌든 분양 원가를 한번 공개해서 우리가 들여다 보니까 재미있는데요.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요, 향후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각 아파트 단지들, 예를 들어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들의 각 세대별로 얼마가 이제 건축비로 들일 수 있느냐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10억에 산다. 건축비를 아무리 많이 들여도 얼마 정도 1:1 재건축이라고 했을 경우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건축비를 더 들였을 때 얼마의 이익이 될 수 있겠구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잣대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작년 집값 100만 원 중에서 22만 원은 강남 따라 올랐어요. 야, 이것도 재밌는데 이 한국은행이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강남 집값 상승률 1%가 오르면 강북은 0.4%가 오르고 수도권은 더 올랐어요. 0.58%가 올랐다라고 한국은행이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전국 집값 상승의 상당 부분은 서울 강남과 수도권 가격 동향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과 동향분석팀이 6일 발표한 주택가격 전이효과 분석, 굉장히 재밌는데요. 따르면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이 주변 지역의 가격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뜻하는 주택가격 전이효과, 뭐 우리가 나비효과처럼요, 이런 전이효과를 추정한 결과 강남 지역 11개 구의 전이효과는 평균 21.9%로 강북보다 상당히 높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강남의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돼서 다른 데로 이렇게 전이효과가 크다는 거는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 집값의 전이효과는 뭐 평균 20.1%, 그죠? 지방경에서는 7.5%, 강남은 21.9%, 강북은 16.6% 이렇게 됩니다. 전국 주택가격 평균이 100만 원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중 21만 9천 원은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재밌습니다. 역시 강남이 영향력이 큰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위 이제 아이돌들의 노래도 그렇지만 이제 패션이나 여러 가지도 이 전이효과라는 게 생기는 것처럼 강남 집값이 보통 주택 가격에 이렇게 가격을 주도하는 부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이 매매 가격 변동이 주변 지역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이런 전이효과는 주택가격 하락기보다 하락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상승기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지난해 주택가격의 큰 폭 상승은 거시적인 요인뿐이 아니라 국지적 요인과 그 요인의 전이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정 지역의 주택가 지역개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해당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전이효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강남하고 멀지 않은 곳에 대한 집값의 영향률은 또 더 클 수가 있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강남하고 멀면 멀수록 좀 전이효과는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항상 이 부동산 이 쏙쏙 이 뉴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를 입을 때 같은 경우는 벨트에다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넣어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은 굉장히 좀 센스도 있어 보이고 좀 젊은 좀 색깔도 좀 냄새 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작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